안녕하세요. 트렌드옥션의 드림쌤입니다. 대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의 핵심은 경매로는 어떻게 대출이 적용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집값의 몇 프로인지, 그리고 내가 갚을 능력,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집값의 몇 프로라고 하는 거는 LTV인데요. 이 LTV라는 약자가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 하면은 집값의 몇 프로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그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LTV입니다. 규제 지역인지 비규제 지역인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서울의 4개 구, 그러니까 강남의 3개, 그리고 용산까지 이 4개의 구는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이고요. 이 4개 구를 뺀 전국이 모두 다 비규제 지역인데요. 이곳들을 먼저 살펴보면 무주택자인 경우에 집값의 70%까지 대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내 돈은 30%가 필요하게 되겠죠. 서민 실수요자 같은 경우에는 8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1주택자인 경우에 추가로 대출이 불가능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집값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규제지역, 이 서울의 4개 구인 경우에는요, 10%가 줄어드는데, 무주택자일 경우에 비규제 지역이 아까 70%라고 말씀을 드렸죠. 규제 지역은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는 비규제 지역은 60%, 그리고 규제 지역은 30%가 대출이 가능해지고요. 참고로 주택, 임대, 매매 사업자인 경우에도 1주택자 비율처럼 비규제 지역은 60, 그리고 규제 지역은 30%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 LTV는 전 국민에게 주택수별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는 부동산의 금액 대비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는지 비규제 지역과 규제 지역에 따라, 그리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내용은요, 내가 갚을 능력을 보는 DSR입니다. 일본인 LTV로 가능한 비율이 아무리 높더라도 이 DSR 비율이 낮으면 결국 최종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줄어들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기준입니다.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 이자 비용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가 내 소득으로 감당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갚을 능력을 보고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무리 LTV가 80% 적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소득이 적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 적다면 DSR이 낮아지고 결국은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예를 들어 집값의 40%, 50%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LTV로 80%가 가능한 집이지만 대출받는 사람이 소득이 적어서 줄어든 셈이죠. 이 집을 소득이 높은 사람이 받으면 다시 80%까지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지금은 소득이 좀 낮은 경우 대출이 가능한 금액도 낮아서 대출 문제로 집을 사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이 DSR을 완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주부와 같이 소득은 없지만 카드 사용이 어느 정도 된다면 수입원이 있어서 돈을 쓰고 있다고 증명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은 없더라도 소득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연간 카드를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을 할 수도 있고요. 카드 사용 이외에도 만약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낸 금액을 참고를 해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추정한 소득은 연간 5천만 원을 한도로 인정이 되는데요. 즉 연봉 5천만 원인 사람과 비슷한 수준으로 DSR이 나오기 때문에요.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그래도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자, 여기에서 경매에만 적용되는 대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규제 지역을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경매에서 대출은 감정가격의 60% 또는 낙찰가격의 80% 중 낮은 금액이 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금액이 들어가서 헷갈리시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만약에 감정가격이 1억인 집에 이 감정가격의 60%, 그러니까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또는 낙찰이 7천만 원에 됐다고 하면은 7천만 원의 80%인
5,600만 원, 이 두 가지 금액을 비교를 하는 거죠. 6천만 원과 5,600만 원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중에서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낙찰받은 수강생이 생애 최초로 집을 장만을 하셨어요.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요, 90%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니까 내 돈 10%만 가지고도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알아보실 때는요, 대출이 가능한 비율하고 이자율을 함께 알아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대출이 만기가 되기 전에 대출을 상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율도 반드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경우를 다양한 은행별로 비교를 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조건이 어느 곳인지를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대출 가능한 금액이 늘어났지만 작년과 올해 초에 대출 이자율이 6%대까지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는 분들이 좀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4%대까지 내려가서 이자 부담이 그래도 그때보다는 좀 줄어든 편이고요.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거래량이 서울과 일부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금 증가를 하는 추세입니다. 하반기에는 경매에 빌라는 물론이고요. 아파트가 지금보다 더 많이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리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반기에 나올 사건이라면 경매 신청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각이 진행될 물건을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이자율 부담도 조금 내려갔기 때문에 집을 구입을 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를 계획하는 분들이라면요, 올 하반기를 꼭 노려보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 하반기라고 해서 바로 7월 됐으니까 아무거나 바로 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로 누가 추천했다고 해서 그냥 사지 마세요. 조사를 해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집이든 주식이든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잘 모르는데 추천을 받아서 산다면 사는 거는 정말 싸게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팔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배우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가격 조사를 통해서 지금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한번 배우시면 평생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율이 1년 이내에는 45%로 줄어들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매도를 할 경우에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거래를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파는 부동산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올해 국회에서 상정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금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증가되는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그런데 좋아요를 아직 안 누르신 건 아니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요. 앞으로 좋은 영상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트렌드 옥션 드림쌤이었습니다.